어원으로 이해하는 생각 한자 23번째 시간에는 덕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덕을 이루고 있는 고들직, 마음심, 단일행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한자인 덕을 네이버 한자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자, 큰 덕, 덕덕이라고 나오네요. 부수는 두인변이라고 나옵니다. 뜻은 크다를 비롯해서 덕으로 여기다, 덕을 베풀다, 고맙게 생각하다, 덕, 도덕 뭐 이런 여러가지 뜻이 있네요. 형성 한자로서 덕의 본자라고 합니다. 요런 덕도 있죠. 옆에가 빠진. 뜻을 나타내는 두인변과 음을 나타내는 덕으로 이루어졌다. 덕은 바로 보다, 옳게 보는 일. 두인변은 행동을 나타냄이라고 써있네요. 심은 정신적인 사항을 나타냄. 덕은 행실이 바른 일, 남이 보나 스스로 생각하나 바람직한 상태에 잘 부합하는 일, 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본디 글자는 덕이었는데 나중에 덕이 대신 쓰여짐이라고 나오네요. 시딕단넷에서 덕을 찾아봤더니 설문회자에 승이라고 나옵니다. 특별한 설명이 없죠. 승이라는 설명이 이해가 안 돼서 네이버 사전을 다시 봤더니 대승, 오를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덕과 연결되는지 쉽게 이해가 안 되죠. 뜻을 더 보니까 태평하다, 융성하다, 성하다 라는 뜻이 있네요. 뭐 이런 의미로 설명을 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원자형을 봐도 지금 글씨와 근문의 것이 많이 비슷합니다. 요 밑에 있는 거는 마음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죠. 요 눈 모양이 지금 눈목 옆으로 쓰여졌다는 거 빼고는요. 강의자전에 나온 덕을 살펴봐도 특별한 설명이 없습니다. 뭐 덕행이다, 덕행지득이야, 뭐 언덕자, 뭐 선미다, 정대다, 광명이다. 그래서 덕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해설은 없네요. Chinese Etymology에서 보니까 요 왼쪽에 있는 두인변이라는 것은 길을 나타내고 요거는 이제 음을 나타내는데 meaning ethics, 도덕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요것의 의미는 to go have a straight heart 라고 합니다. 자, 바른 마음을 갖고 행한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여기 설명이 좀 이해가 쉽죠. 근문을 보겠습니다. 근문을 봤더니 요게 이제 갈림길에서 이제 길이라는 의미가 된 것이고, 요거 이제 눈이죠. 눈으로 보고 판단해서 또 마음이 또 들어올 때가 있죠. 마음으로 어떻게 이제 선택을 하느냐 그런 것 같아요. 다시 네이버 한자 사전으로 와서 요 왼쪽에 부수가 빠진 것을 살펴봤습니다. 큰 덕이라고 뜻이 똑같죠. 부수는 마음심으로 바뀌네요. 뜻을 봐도 아까 살펴봤던 덕과 같습니다. 뭐 덕의 옛날 글자다 라고만 나와 있네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시딕단넷에서 찾아봐도 설문화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글쎄 뭐 덕의 뜻으로 뭐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자원자형을 봐도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덕을 이루고 있는 고들직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부수는 눈목이네요. 뜻은 곧다, 굳세다, 바르다 뭐 등 여러가지 뜻이 있습니다. 회의문자로 십과 눈목, 스물은의 합자라고 합니다. 십과 눈목을 합하여 10개의
눈으로 숨어 있는 것을 바르게 볼 수 있다는 뜻을 합하여 바르다 곧다를 뜻함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많은 눈으로 숨어 있는 걸 본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간다. 이런 뜻이 되겠죠. 직을 설문회자에서 찾아봐도 정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네이버 설명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네이버 설명하고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가 이제 숨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이버 설명이 설문회자 설명을 이제 그대로 따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원자형을 봐도 지금과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게 눈이고 요 위에 나온 게 10입니다. 옛날에 10은 이렇게 썼어요. 지금은 십자 형태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눈이고 이 각볼면은 요게 없네요. 스물눈이. Chinese etymology에서 찾아보니까 눈과 선이다 라고 써있어요. Also pronounced to indicating the eye that is straight. 바르게 보는 눈이다 라고 써있네요. Lower part is remnant of the nose 라고 써있어요. 요 부분이 코라고 그래요. 코의 부분이다 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숨은 부분이라고 설문회자나 네이버 한자 사전에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은 코를 그 일부분을 그린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근문에서 보면 코를 옆에서 본 모양으로도 보이죠. 그러니까 10개의 눈과 코로 냄새를 맡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숨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남한테 숨길 수 없으니까 바르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설명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숨어있는 은인데 이것을 코로 봤다. 숨어 있어도 뭐 냄새로는 맡을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이번에는 직 밑에 있는 마음심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뜻은 마음, 생각, 염통, 심장, 가슴, 뭐 근본, 가운데 등 여러가지 뜻이 있네요. 상형문자라서 사람의 심장 모양이라고 합니다. 옛날 사람은 심장이 몸의 가운데 있고 사물을 생각하는 곳으로 알았다고 하네요. 말로써도 심은 몸신이나 정신과 관계가 깊음. 붓으로 쓸 때는 신방변으로 쓰인다고 하네요. 설문회자에 봐도 사람의 뭐 마음이다 라고 써있어요. 토장은 무슨 의미로 썼는지 모르겠고요. 제신지중, 그래서 몸의 중간에 있다, 중심에 있다 라고 써있네요. 상형이다 라고 써있죠. 자원자형을 보면 뭐 심장 모양을 그린 것 같습니다. 그게 점점 이렇게 변해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하나의 신방이 되겠죠. Chinese etymology에서는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어요. 심장이 아니고 요 몸통 부분을 그린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슴과 배와 배꼽 아주 비슷하죠. 이렇게 보면 이게 외국인이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시각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생긴 분이에요. 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쵸? 자, 근문에서 보면 이 가운데 점이 있다 보니까 이 설명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장이 뭐 이렇게 생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양쪽 가슴과 배 부분, 몸통이다. 그리고 이거 배꼽까지 그린 거다. 이 설명이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무료 이미지 제공인 그 픽사베이에 나온 그림인데요. 심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보고 지금 요렇게 양쪽에 있고 가운데 이렇게 있고 점이 있다고 연결시키기는 조금 무리가 있죠. 예, 그래서 아까 외국인 설명대로 그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 몸 안에 있는 심장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몸 안에 있는 심장보다도 밖으로 드러난 그 양쪽 가슴과 배와 배꼽, 마음이 여기 있다라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덕의 부수인 두인변을 찾아봤더니, 부수를 쓸 땐 두인변인데 그냥 단독으로 쓸 때는 조금 걸을 척의라고 나오네요. 뜻은 조금 걷다 라는 뜻이고, 상형문자로 사람의 다리 모양을 본뜬 글자라고 합니다. 설문해자의 설명을 봐도 조금 걷는다 라고 나와 있어요. Chinese etymology에는 이게 원래 행에서 나온 건데 crossroad, 교차로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닌다는 의미로 이제 쓰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행 중에 왼쪽 절반을 썼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조금 걷는다라는 의미는 설문해자와 네이버 설명이고, 이 외국인의 시각에서는 좀 다르게 본 것이죠. 다시 행을 찾아봤더니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와 있어요. 아까 조금 걸을 척하고. 근데 이제 근문에 보면 확실히 교차로인 것이 드러나죠. 그렇죠? 교차로가 확실하게 나옵니다. 이 교차로에서 요만큼만 띄어서 조금 걸을 척으로 이제 됐다는 것이죠. 네이버 한자 사전을 다시 와서 보니까 단일 행으로 나오고요. 항렬 항도 있네요. 부수는 똑같고 다니다 가다 등 여러 가지 뜻이 있고요. 회의문자로서 상형문자를 보는 견해도 있다. 그래서 왼발을 걷는 모양과 오른발을 걷는 모양의 합자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아까 Chinese etymology에서 보는 대로 근문에는 이제 교차로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설문해자를 봐도 사람이 걷는 것이다 라고 해서 네이버 설명하고 비슷합니다. 하지만 자원자형을 보면 각골문과 근문에 교차로 모양으로 확실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왼발과 오른발로 이제 걷는 것이다 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설명되어진 것 같고, 옛날에는 교차로에서 어디로 갈까를 결정하는 것, 그래서 단일 행으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시 원래 한자인 큰 덕으로 돌아오면, 이거는 이제 파자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건 교차로에서 어디로 갈까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요거는 10개의 눈이었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봐도 옳다. 곧은 마음으로, 이건 또 코가 될 수도 있고 숨어있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으로서 눈으로 마음을 바로 잡아서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덕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어떠한 치우침도 없이 숨김도 없이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덕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주제 한자인 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두인변이 빠져 있는 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구성을 하고 있는 고들직과 마음심, 그리고 이 두인변의 원래 형태인 단일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건 사거리였고, 사거리에서 어디로 갈지 곧은 마음으로 여러 사람이 봐서 그 문제가 없는 곧은 마음으로 행하라. 이것이 덕이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불만이 없는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홍익인간을 이루는 기본이 덕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면
제 강의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